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반도체 시장, 와, 정말 뜨겁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랄까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는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금방 꺼질 거품 아닐까 이런 걱정도 많으시죠. 맞아요. 특히 기존에 우리가 알던 뭐 PER이나 PBR 같은 잣대로는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정말 이번엔 다른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은 바로 그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지. 아, 그 슈퍼사이클이요? 네. 단순히 질권사 리포트 말고요. 이 혁명을 진짜 최전선에서 이끄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 같은 CEO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군요. 그렇죠. 그 사람들 말 속에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역사적으로 다른 국면에 들어선 건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사실 작년 가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 달랐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는 대부분 이거 버블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주가가 그때보다 훨씬 더 올랐는데도 오히려 아직 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180도 달라질 수 있냐 이거죠. 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이 지금 시장의 변화 속도나 그 규모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생각의 틀이요. 때로 지금을 재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예전에 보니까 이랬다 이런 식이군요. 맞습니다. 한 분석가는 내가 평생 이런 지수는 본 적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블이라고 단정했다는 거예요. 하하,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건 마치 평생 자전거만 타던 사람이 처음 F1 경주차를 보고 저렇게 빠른 건 위험해, 곧 멈출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과거의 성공 영함이 오히려 지금을 보는 눈을 가리는 독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이 수요는요. 인류가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와 PC나 스마트폰 사이클과는 차원이 다르다. 네, 그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요였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소중한 투자 경험조차도 지금 이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는 판단을 흐리는 편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거 참 불편한 진실이네요.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생각의 틀을 깨야 한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결국 숫자로 증명되어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기대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뭔가 차갑고 구체적인 증거 그런 게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있고 말고요. 그리고 그 증거가 너무 강력해서 오히려 좀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뭔가요? 가장 직접적인 게 바로 반도체 가격, 특히 그 AI 연산에 꼭 필요한 D램 가격입니다. 자료를 보면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가격이요. 최소 5배, 일부 제품은 10배까지 그냥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잠깐만요. 10배라뇨. 이건 그냥 수요가 좀 늘었다. 이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인데요. 그렇죠. 이건 뭐 수요 공급 곡선이 그냥 부서졌다고 봐야죠. 시장의 규칙이 아예 바뀐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점진적인 상승이 아니라 가격 체계가 붕괴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비현실적인 가격 폭등이 기업 실적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에도요? 네, 아니 그 이상으로요.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면 매출이 66% 늘었거든요. 네. 근데 영업이익은 137%가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은 23% 늘었는데 이익은 무려 200%, 그러니까 3배가 폭증했어요. 와,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판매량 Q가 아니라 가격 P가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시장이 Q의 시대에서 P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갔다. 네, 강력한 신호죠. 특히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58%라는 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58%면 제조업에서는 거의 나올 수 없는 숫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30%대거든요. 그런데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거의 60%에 가까운 이익률을 냈다는 건 이건 뭐 사실상 독점이네요. 그렇죠. 경쟁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료에서 물장사 수준의 마진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딱 맞는 비유예요. 이 칩을 사려는 고객들이 그냥 부르는 게 갑인 상황에 처한 거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네요. 근데 이건 공급 쪽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이 어마어마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건 빅테크 기업들인데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현장의 진짜 목소리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수요를 직접 만드는 빅테크 리더들이 하나같이 전례 없는 unprecedented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전례가 없다. 네. 먼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부터 보죠. 최근에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모든 반도체 공급업체,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TSMC가 생산을 최대로 해도 네. 3년 뒤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보다 더 부족해질 거다. 이렇게요. 3년 뒤에도요?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길어야 1, 2년이면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곤 했는데 이건 완전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뭐랄까 일론 머스크는 본인도 AI 사업을 하니까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건 아닐까요? 자기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CEO의 말은 항상 비판적으로 들어야죠. 그런데 다른 리더들 발언이랑 교차 검증을 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나요? 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 버블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이건 버블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과정의 시작이다. 인프라 구축 과정이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죠. 지금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수천억 달러가 들어갔지만 앞으로 수조 달러가 더 필요할 거다. 수조 달러요? 네.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지금의 10배 이상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10배요? 지금 투자 규모도 천문학적인데 거기서 10배라니 감이 잘 안 오네요. 인류 역사상 특정 산업에 그 정도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철도혁명, 전기혁명, 인터넷혁명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와,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전망은 구글이 내놨어요. 구글은 뭐라고 하던가요? 구글은 앞으로 컴퓨팅 수요가 6개월마다 2배씩 늘어날 거라고 봤습니다. 6개월에 2배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5년 뒤에는 현재의 1000배가 필요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1000배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100배도 아니고 1000배. 네, 1000배 맞습니다. 저도 그 숫자 보고 기사가 잘못된 건가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지금 제 스마트폰보다 1000배 빠른 폰을 5년 뒤에 쓴다는 건데 상상이 안 되네요. 대체 그 정도 연산 능력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종합해보면 AI 시대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아득히 초월하는 규모의 투자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젠슨 황, 구글까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네. 결론은 하나죠. 우리가 시장을 보는 생각의 틀, 그 그릇 자체라 너무나도 작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요가 상상 이상이라는 점은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뭐 기술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공급은 결국 수요를 따라잡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칩이 부족해도 결국 TSMC나 삼성이 수십조 원 들여서 공장 더 지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요? 왜 이번에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병목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병목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던 곳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병목 지점이 바뀐다? 네, 일론 머스크는 다음 병목 현상이 반도체 칩이 아니라 전력, electricity 이 될 거라고 명확하게 지목했습니다. 전력이요? 칩이 있어도 그걸 돌릴 전기가 부족해진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거든요. 앞으로 지어질 그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다 돌릴 만큼의 전력 생산이 못 따라준다는 예측입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네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 회사에 칩 주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력 회사랑 전기 공급 계약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칩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기가 없어서 AI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건 머스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칩을 파는 엔비디아조차 최근 실적 발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엔비디아도요? 네. 에너지 병목 현상이 AI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주요 리스크다. 이렇게요. 이제 문제는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하하, 자료에 나온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전력이다라는 농담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병목이 칩에서 전력으로 옮겨간다면 당연히 투자의 기회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까요? 그럼 이제 뭐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가요? 핵심 변수는 바로 시간입니다. AI는 승자 독식의 전쟁터잖아요. 속도전이거든요. 아, 그렇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전력을 공급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5년 뒤, 10년 뒤에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제때 공급하는 능력?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네,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나오는데요. 현재 미국, 핀란드, 프랑스에서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은 대부분 계획보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4년씩 건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UAE 원전 사업에서 약속된 공사 기간을 거의 정확하게 맞췄죠. 아, 그 독보적인 프로젝트 관리 능력?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원전을 짓는 기술력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 안에 지어줄 수 있는 능력, 이 온타임 딜리버리가 지금 AI 인프라 전쟁에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듣고 보니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AI 혁신이라는 흐름이 반도체 수요를 폭발시키고 그 한계가 전력 공급에서 나타나고 결국 그 전력 문제를 제 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설 역량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워런 버핏의 최근 투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워런 버핏이요? 네, 기술주 투자를 꺼리던 그가 왜 갑자기 에너지 기업 지분을 늘리고 전 세계 원자재 공급망을 꽉 잡고 있는 일본 종합상사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지 말입니다. 아하. 그는 이 거대한 AI 인프라 구축 전쟁의 가장 꼭대기, 먹이사슬의 최상단을 본 겁니다. 이 모든 걸 지으려면 결국 구리, 우라늄 같은 원자재가 필수적이라는 걸 미리 내다본 것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가장 화려해 보이는 AI 기술의 이면에는 어쩌면 가장 전통적이고 기반이 되는 산업, 즉 에너지와 건설, 원자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AI 혁명은 분명 디지털 세상의 확장이지만 그 확장은 아주 물리적인 현실, 즉 발전소를 짓고 전선을 까는 능력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열기가 과거와는 다른 전례 없는 규모의 거대한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의 핵심 동력이 판매량 Q에서 가격 P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쟁의 무대는 반도체 칩을 넘어 그것을 가동할 전력으로, 더 나아가 그 전력을 제 시간에 공급하는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눈 대화처럼 만약 AI 혁명의 최종적인 한계가 물리적인 발전소를 제 시간에 짓는 능력에 달려 있다면 미래 시장의 진정한 주도권은 과연 누가 쥐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반도체의 생명을 불어넣을 전기를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공급할 수 있는 어쩌면 묵묵히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는 그런 기업일까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문해 보시면 앞으로 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